첫 번째로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93,000원, 그리고 보유 비중 3%시네요. 신인 보이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킥플랩이라고 하는데요. 몇몇 차트에서 1위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엔터사의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신인 그룹의 런칭일 텐데 지금 시작은 꽤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보합 마무리하면서 JYP 엔터 종가는 75,000원에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이 킥플립의 인기에 힘입어서 주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보시기에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떨까요? 사실 저는 아이돌을 잘 모릅니다. 아이고 저런저런. 저희 직원분이 거의 이건 쪽에 박사긴 한데 네. 저는 섹터를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아이돌이 나왔다 혹은 어떠한 아이돌이 되게 좋은 성적을 거뒀다 혹은 뭐 차트에 올라갔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단발성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단기간으로 내가 잡고 그냥 단타 느낌으로 하는 거라면 모를까. 사실 단발성 이슈는 그 재료가 길게 가지 않아요. 길게 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단발성 이슈에 의존하면서 매매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뉴스를 통해서 빠르게 매매하고 어느 정도 실시간 대응이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슈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JYP 엔터, JYP 같은 경우는 뭐 SM, 뭐 JYP YG 이런 거는 결국 엔터 관련주잖아요. 엔터 관련주는 컨텐츠 관련주 안으로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건 그런 거예요. JYP가 잘 가기 위해서는 뭔가 신인 아이돌이 나와서 뭐 1위 하면은 잘 가나? 이게 아니라 그건 순간적으로 잘 갈 수 있는 요소인 거고, 엔터 관련주들이 잘 가기 위해서는 컨텐츠에 대한 수요라던가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이슈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슈가 계속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엔터 관련주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시장에서 AI 산업이 사실 주도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되게 긴 시간 어떻게 보면은 AI라는 키워드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AI라는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도 등장하고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메타버스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구글하고 협업해서 이제 그 VR 기기도 만들었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공간 컴퓨터라고 해서 그런 거 만들었고요. 메타 기업 같은 경우도 안경 만들고 있죠. 그런 식으로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러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들이 다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AI는 그쵸 소프트웨어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스마트폰 다음에 차세대 휴대용 기기가 등장해야 되는 건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안에 맞춰지는 것들이 결국 이제 메타버스라던가 뭐 또 이런 그 메타버스라든가 가상현실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또 이제 컨텐츠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가뜩이나 AI 산업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분위기가 약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쪽 이쪽도 다시금 새로운 먹거리로 시장에 떠오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JYP 그냥 엔터 관련주는 컨텐츠 관련주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의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섹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평단 자체가 좀 많이 높으세요. 아마 이 정도 평단이라고 하면은 아마 차트를 보면 일전에 그 한참 JYP 빠질 때 JYP 대표가 우리 회사 주식 나도 사고 싶다. 뭐 한참 이런 얘기할 때 그거 보고 이제 혹해서 사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매수를 하고 좀 떨어지니까 추매 살짝 해서 평단을 한 93,000원 정도로 맞추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JYP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고점을 올려가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저점을 올려가고 있죠. 자, 그런데 안정적으로 고점을 올려가고 있진 못해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일정 수준의 지금 고점에 막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차트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삼각수렴형 패턴으로 지금 이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삼각수렴 패턴의 특징은 이렇게 한 점으로 수렴하다가 위로 치면 크게 가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투매 혹은 추세가 하락 추세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의 싸움이 될 텐데, 자, 위로 뚫는다. 그러면은 그 자리는 한 79,000원. 만약에 JYP가 종가가 79,000원 위로 올라가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야금야금 우상향을 보여줘서 이제 480선을 한 번에 뚫진 못하더라도 아마 한 89,000원 정도 선까지, 여기 갭자리 있는 89,000원 정도 선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79,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 종목이 좀 89,000원까지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이 하락 추세선, 이 삼각수렴 패턴의 하락선인 한 73,000원 정도 아래를 이탈을 했다. 그랬을 때는 JY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좀 당분간 진행되면서 시간을 좀 끌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종목이 93,000원에 물려 있어요. 그럼 일단은 83,000원 아래, 89,000원 아래로 평단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조절을 하는 타이밍은 JYP가 78,000원 위로 종가 마감했을 때, 그때는 살짝 추매를 해서 평단을 89,000원 아래로 내려놓으시면 탈출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이렇게 480선에서 일부 비중 줄이고 밀리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구간 대응을 하는 거겠지만, 이런 게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종가가 78,000원 위로 마무리됐을 때 89,000원 아래로 평단을 살짝 조절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종가가 79,000원이 아니라 만약에 종가가 한 72,000원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종가가 72,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럴 땐 60일선이 한 68,000원까지 추가 하락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럴 땐 내가 손실이어도 일부는 살짝 줄였다가 60일선 만나는 현 시점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67,000원 위치에 있는데, 이 정도 자리에 오면 그거를 팔았던 걸 다시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평단 조절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 박스권 흐름에 맞춰서 좀 사고팔고를 반복하시면서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길게 끌고 가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면 웬만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구간 대응까지는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 89,000원 아래로 평단을 조절해 놓으시고, 여기 왔을 때 뭐 여기 오면 이제 앞으로 못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보통 강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추매한 수량이라던가 이런 거 비중은 좀 줄여놓고 남은 수량만 가지고 이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컨텐츠 관련주에 속하는 엔터 관련주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서 이런 구간들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그냥 내 평단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한 5배, 10배는 더 빨리 익절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주식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잡아드린 대로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메타버스가 다시 시장에서 떠오르는 테마가 될 수 있겠고요. 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 관련해서 좋은 흐름 한 번쯤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조금은 높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79,000원 선 위로 올라오면 89,000원까지는 목표가 잡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78,000원 이 선 위로만 올라와 주면은 우선 평균 단가 낮춰보시고요. 그 이후에 탈출 기회 엿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2,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하방으로 더 눌릴 수 있다고 말씀 주신 만큼 이 지점 온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온 문자에 대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현대 에버다임 신규 매수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유튜브 채팅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재건 섹터 관련해서 궁금한 종목 있으면 물어보셔라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아마 그거 보고 저희에게 문자 주신 것 같아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꽤나 밀려나긴 했습니다. 6.33% 내려오면서 8,730원까지 왔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밀렸으니까 진입해보면 어떨까 싶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재건주를 좀 되게 많이 다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일단 재건주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라던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재건주로 재미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약간 재건주 애착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재건 관련주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장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안 끝나고 있으니 재건 관련주들이 좀 힘을 잃고 빠지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재건 관련주는 제가 계속 말했지만 전쟁이 휴전되었다. 뭐 예를 들어 휴전되었다, 뭐 종전되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제로 소멸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뭐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낙폭이 과한 느낌이긴 한데 일단은 그 재건 관련주를 볼 때는 현대에버다임 이렇게 딱 차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61선 이탈했고 그럼 121선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121선까지 기다려봐야겠다. 현대에버다임만 놓고 봤을 땐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보통 재건 관련주의 대장격인 종목은 전진건설이에요. 그럼 전진건설의 추세선을 대충 그려보면 사실 대충 이런 식으로 추세선 하단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추세선 상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추세를 따라서 지금 전진건설 로봇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추세선 하단을 오늘 살짝 이탈했다? 혹은 이탈하려고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 증시가 중요한 거죠. 월요일 증시에서 만약에 전진건설 로봇이 이 안으로 다시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추세선 하단에서 추세선 상단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전 고점까지는 재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에버다임 차트만 뚝 띄워놓고 볼 게 아니라 월요일 날 전진건설 로봇이 만약에 한 41,500원, 42,000원 정도 선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서 종가가 마무리되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진건설 로봇이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추세를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현대에버다임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 전진건설 로봇이 여기서도 못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네. 자, 그러면 우상향 추세가 끝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일단은 박스권 하단부가 어딘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때는 내가 현대에버다임을 사고 싶어도 현대에버다임이 막 121선에 붙어서 사고 싶어. 그래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가 어디를 박스권 하단으로 만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증시를 일단 보시고 월요일 증시 보시고 월요일 날 전진건설 로봇이 한 41,500원, 뭐 42,000원 이 정도 선에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럴 때는 따라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전진건설 로봇 주가 보고 그때 한번 121선 한번. 근데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121선이 막 엄청 강한 지지라인 이렇게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전진건설 로봇의 주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이 아까 말한 위치에 있으면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121선까지 나눠서 매수를 하시고 여기 이탈하면 그때는 좀 이제 시장 지수까지도 같이 빠지고 있을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21선까지 이탈하면 그때는 소폭 비중을 줄이고 전진건설 로봇이 바닥 잡고 반등할 때 그때 내가 줄였던 비중 다시 잡아도 됩니다. 뭐 사실 그냥 지금 자리에서 사놓고 물려도 뭐 여기서 밑으로 좀 더 빠졌다 올라오긴 할 거라서 크게 문제는 될 건 없거든요. 그냥 사놓고 냅두셔도 상관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시장 여러분들 대부분 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자금을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그냥 바로 그냥 사놓고 그냥 어차피 뭐 휴전 나오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전진건설 로봇 주가 흐름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재건주는 여전히 재료가 살아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건 관련주는 이 휴전과 종전 이야기 나오면 그 순간부터는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락은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 월요일 날에 전진건설 로봇 있죠. 이 종목의 흐름 함께 보시면서 따라 들어갈지 말지 한번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셨고요. 고영 주셨네요. 매수가는 14,920원 그리고 보유 비중 25%신데요. 이 고영의 뇌수술용 로봇이 FDA 승인받았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 상당히 잘 갔습니다. 3거래 연속으로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에서는 3.48% 오르면서 16,3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청자님도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아마 이 이슈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상방을 어디까지 열어둘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보시기에 고영은 언제까지 더 봐도 괜찮을까요? 언제까지 본다라. 일단 고영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반도체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되게 자연스럽게 로봇 섹터에 발을 담갔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오늘 같은 날 반도체 다 죽었는데 그 삼성전자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휴머노이드 로봇 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고영은 저는 반도체 섹터가 아니라 로봇 관련주입니다 이러면서 약간 올라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금 섹터 자체가 되게 좀 발을 잘 담그고 있어요. 반도체 올라도 오르고 로봇 올라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자 그래도 이게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일단은 고영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되게 흐름을 잘 타는 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야 얘는 반도체에 올라갈 때는 야 반도체야 하고 올라가고, 반도체가 빠질 때는 아니야 얘 로봇이야 라고 하면서 버티거나 올라가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괜찮은 흐름을 쭉 이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해서 말을 하는 게, 일단은 아래에 갭자리가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갭자리 같은 경우는 위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언젠가 뭐 언제 메꿀지도 모르죠. 뭐 당장에 메꾸는 종목도 있고 정말 긴 시간 있다가 한참 저세상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메꾸는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이 종목은 당장 메꿀지 뭐 나중에 메꿀지 이건 모르지만 어차피 메꾼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목표가를 잡는 게 아니라 지지선을 잡고 가야 돼요. 어디를 이탈하면 내가 좀 비중을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 심리상 그렇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지선을 잡는다라는 게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18,000원까지 올라간 걸 내 눈으로 봤는데 17,000원 이탈하면 뭐 예를 들어 익절하세요라고 하면 사람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18,000원을 봤는데 17,000원 깨졌다고 내가 이 종목을 팔아야 된다고? 다시 18,000원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고 가다가 갭자리 메꾸고 울고 나오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영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주봉상 지금 240선에 왔어요. 자, 주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멋지게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종종 나오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런 경우는 드물고, 진짜 멀리 가고 오래 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상승폭의 절반씩 조정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정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240선에서 다음 주까지 이 종목이 이거 돌파 못한다? 만약에 480선,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한 15,600원 정도 되겠죠. 15,600원 아래로 다음 주에 이 종목이 내려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격한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 라인까지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절반 조정 주면 더 사지 뭐라고 하기에는 여기서 15,500원 여기 이탈했을 때 12,000원까지 내려간다는 건 10% 20%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한 1, 20% 내려간다는 건데 그걸 버티기엔 좀 힘들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15,5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내가 수익권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고 남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이탈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말아 올렸네? 그러면 절반은 개미털기에 당한 건가? 라고 생각하고 남은 절반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 꽉 채워서 많이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한 번에 크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15,500원 이탈했을 때는 일단은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까 15,500원 이탈하면 주봉 차트에서 절반 정도 조정 줄 수 있다 그랬죠.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 자리는 12,000원 자리네요. 주봉 차트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조정 주면 저 12,000원까지 빠질 거예요 라는 거를 주봉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일봉 차트에서 봤더니 12,000원에 뭐가 있죠? 갭자리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자리 이탈했을 때는 이 갭자리를 메꾸고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지지 라인을 아까 잡아드린 그 정도 라인 한 15,500원 정도 이탈했을 때는 일부 익절하고,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 라인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을 끌고 가는 거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의 목표가를 잡는다. 뭐 19,000원 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날그날의 대응이기 때문에 현 시점 기준으로는 15,500원 이탈 시 절반 익절. 그리고 여기 이탈 안 하고 그냥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241선을 기준 잡고 그냥 자기 그릇대로 쭉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갭자리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 고영을 좀 눈여겨 막 이거 반도체 관련 주기도 하고 로봇 관련 주기도 한데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제로도 되게 좋잖아 라고 생각하셔서 좀 약간 눈치를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13,000원 정도 라인 왔을 때, 이 정도 라인 왔을 때 이 갭자리까지 분할 매수로 신규 진입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 종목 상담 남이 난 어차피 들고 있는 종목 아니야 하고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이 자리가 신규 진입도 가능하네 하면 관심 종목으로 빼두셨다가 그때 와서 신규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 아니라고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이런 거 같이 보고 하시면 훨씬 좋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반도체, 로봇까지 기대할 게 많다는 게 이 고영의 최대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 잡고 대응해 나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15,500원 지지라인으로 설정드리겠습니다. 이 지점 이탈하기 전까지는 끌어보시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수익 극대화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15,500원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잠만뽀쪽님 반갑습니다. 잠만뽀쪽님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PD님께서 잠만뽀쪽님으로 주셨거든요. 닉네임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궁금하신 종목 대주전자재료 주셨고요. 매수가는 102,700원에 비중 5%시네요. 잘 들어간 거 맞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딱 들어가셨나 봐요. 오늘 종가가 102,500원이거든요. 증권가 목표 전망을 봤을 때는 14만 원까지 상향했다 이런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고요. 테슬라의 수혜를 얻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1월 2일에 7만 1,000원도 봤었던 종목인데 1월 20일에 정말 며칠 되지 않아서 11만 400원짜리까지도 올랐었거든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 오늘 진입 어떻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심플한데요? 일단은 그런 흐름을 좀 아시면 좋아요. 대주전자재료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지금 원래대로라고 하면 보통 정상적인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좀 많이 나오냐면 오늘 반도체 섹터는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생각해보면 알테우젠이라던가 제약바이오 섹터는 올라간 종목들도 많고 2차 전지의 낙폭은 제한적이에요. 오늘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 우리나라 국내 메인 섹터라고 하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잖아요. 반도체가 지금 눌리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라던가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대주전자 재료도 2차 전지 섹터에 묶여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또 이제 김문수 관련주로 정치인물 관련주로도 약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 이슈랑 2차 전지 이슈를 생각해 봤을 때는 현 구간 자체는 안정적인 위치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게다가 주봉 차트를 좀 놓고 봐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급격하게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다가 최근에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했거든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95,000원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해서 다시 재차 이 하락 추세선 하단으로 들어갈 가능성보다는 아마 조정을 주더라도 한 95,000원 정도까지 눌림을 줬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 첫 진입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진입했다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을 생각하면서 한 95,000원까지도 이 종목이 좀 시장이 좀 구리구리하다 하면은 95,000원까지도 밀렸다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95,000원 라인에서 내가 좀 더 사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2차 전지의 대장적인 종목은 사실 2차 전지의 상징적인 종목은 에코프로머티가 맞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약간 정치색까지 묻어가지고 더 힘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일단은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전 횡보 그리고 고점 윗꼬리를 달았던 시점이 이지라인입니다. 12만 원 라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사이를 단기 목표가로 보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만 5천 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9만 5천 원까지 밀리면 내가 좀 더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9만 5천 원 라인까지 밀렸다. 그러면 그 다음번엔 9만 원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9만 5천 원 라인에서 좀 샀던 물량에 대해서는 여기 9만 5천 원을 이탈하면 그 수량은 일부 좀 비중을 줄여서 그래봐야 약손실일 테니까 일부를 줄여놓고 60일선에서 그 물량 다시 잡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간 대응을 좀 병행해서 하시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섹터의 힘만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2차 전지의 영향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시장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현 구간보다는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점 매수 나쁘지 않았고요. 95,000원에서 한 번 더 산다. 뭐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잠만보쪽님 지금 진입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2차 전지까지 합쳐지면서 지금 지점은 사상 상당히 안정적인 진입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95,000원까지 밀리게 된다면 이 지점에서는 추가 매수도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만 5,000원, 12만 원 사이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 거고요.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는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공개 방송 안에서 오늘의 살만나주 소개해드리고요.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소재민 전문가 검색하신 후에 무료 공개 방송 입장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살만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올게요.